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학용어원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비뇨기계 공부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에 이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우리 중간에 있는 여성 생식기계, 남성 생식기계 같은 경우는 좀 14주차쯤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학기로 넘길게요. 왜냐면 신경계가 공부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비뇨기계에 이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비뇨기계 구조적인 용어, 그 다음에 증상 용어 공부를 했고, 이어서 진단 용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136페이지에서 시스타이티스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타이티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티스, 염증을 의미하는 전미사를 붙이고, 우리 방광하면 블레더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제가 요 방광이 주머니 모양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방광인데 요 관을 통해서 소변이 들어오는 요 주머니, 요게 이제 그 주머니이다 보니까 시스트라는 단어도 같이 사용한다 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방광염 같은 경우는 시스트라는 낭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해서 시스타이티스. 근데 여기 보시면 방광에서 발생하는 질환 중에 가장 많다. 그러니까 방광에서 궤양이라든지 이런 암 이런 거보다는 염증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요도의 길이를 남성과 여성 비교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한테 이제 요도의 길이가 짧다 보니까 세균 감염이라든지 각종 미생물이 남성에 비해서는 요도나 방광으로 이제 침투하는 이런 이제 기회가 많다 보니까 요 방광염, 요도염 이런 것들은 성별에서 비교를 하자면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은 시스타이티스, 그래서 시스트라는 낭, 주머니라는 이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트라이건에서 이제 트라이거니티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의 근육의 모양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요 방광의 삼각근에 염증이 발생을 한 것을 트라이거니티스라고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뉴로제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되게 예민하다, 되게 좀 신경질적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할 때, 저 사람 좀 뉴로틱해,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뉴로라는 얘기가 신경, 그래서 우리 제닉이라는 말은 어디서 형성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발생했다. 그래서 뉴로제닉이라는 단어는 신경성 블레더. 그래서 뉴로제닉 블레더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이제 그 신경계에 병변이 생겨가지고 그게 원인이 돼서 방광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를 신경성 방광, 그래서 뉴로제닉 블레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속발성인 거죠. 방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신경계 배우실 텐데요. 이 중추신경계 CNS, 말초신경계 PNS. 그래서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가 원인이 돼서 방광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리타블 블레더라고 해서 우리 이리타블 하다는 거는 약간 예민하다, 과민하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하는데요. 요 이리타블 블레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과민해서 요 방광 수축의 빈도가 많아지는 요런 이제 상태를 이리타블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리타블 블레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광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염증이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스타이티스가 이제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삼각근에 여기에 염증이 발생한 것은 지금 이제 방광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저도 이제 체크를 이제 빨간색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 트라이앵글, 그래서 트라이건에 이제 그 발생한 염증을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방광 탈출증 또는 방광류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seal, 네. 그래서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전미사죠, 그죠? 예, 그래서 방광의 seal, 방광의 프토시스, 물론 이 P는 묵음입니다. 그 다음에 방광하고 바자이날, 질하고의 피스툴라, 누공, 그 다음에 피스툴라인데, 여기는 지금 방광하고 바자이날, 질에서 누공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렉탈, 직장하고 누공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리시아시스라고 해서 리스, 우리 이제 계속 앞에서 나왔죠. 스톤. 그래서 결석증을 이제 그래서 방광에서 발생한 질병을 확인을 하실 건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시면 시스토실이라고 해가지고 방광류, 그래서 방광류는 이제 밑으로 쳐져가지고 질 쪽까지 이제 방광이 위치해야 되는 부분이 이 그 하복부잖아요. 하복부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하복부 또는 치골상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더 쳐져가지고 이 바자나 질 쪽까지 쭉 내려온 요 방광의 상태를 시스토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이제 여자분들한테도 많은데, 뭐 노령이라든지 분만하는 과정에서 요 그 힘을 이제 많이 주다 보니까 방광이 처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프토시스, 그래서 시스토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이 프토시스는 하수 밑으로 이제 처져서 내려온 요 상태를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요도 4가지 빠져가지고 밑으로 처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시스토실, 뭐 그 다음에 시스토토시스, 어쨌거나 얘는 방광이 밑으로 처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스툴라, 누공인데요. 얘는 이렇게 베스크 방광에다가 바자이날, 질까지 해서 방광하고 질 사이에 비정상적인 연결 통로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메스코 바자이날 피스툴라, 이 피스툴라가 이제 바자이날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소변이 질로 배출되는 이런 이제 그 증상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메스코 렉탈, 직장에 또 피스툴라, 누공이 생겼대요. 그러면 이 소변이 대변하고 섞여가지고 항문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흔하거나 뭐 이런 이제 그 질병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시스토리시아시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블레더스톤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더스톤이 오히려 더 좀 발음하기도 쉽고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뭐 블레더스톤이라는 단어도 쓰기는 하지만 이 리소, 결석이라는 단어를 써서 시스토리시아시스라는 단어도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석증은 이제 방광에서 이제 발생을 한 것들은 방광돌증 또는 방광결석증, 시스토리시아시스 또는 블레더스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스톤이 발생을 한 것을. 네.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얘는 이제 요 블래더가 제 자리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이제 스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그 바자이널까지 이렇게 예,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래더 캔서. 우리 캔서는 이제 암이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블래더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점막으로 이어져,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세포 암종, 선 암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요. 요렇게에서 그 캔서 암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데보다는 이제 블래더에 물론 이제 블래더에서는 시스타이티스 방광염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또 악성 종양 하면은 요로게에서 뭐 요관이라든지 요도보다는 블래더 방광에 그 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스타이티스는 우리 그 방광염 같은 경우는 여성이 많이 발생을 한 것을 확인했었잖아요. 근데 요 블래더 캔서 방광암 같은 경우는 남성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제 점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sarcoma 6종보다는 셀 칼시노마라고 해서 세포 암종, 그 다음에 아데노칼시노마라고 해서 선암종 또는 샘암종이 대부분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도 유레스라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유레스라이티스라고 해서 요도에 생기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균에 의해서 이제 방광염하고 비슷하게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보시면 우리 그 성병, 임균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뭐 포도상구균 뭐 이런 이제 세균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는 이제 뭐 기계적이라든지 화학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성교에 의해서도 좀 그 발생을 하는 요런 아무래도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남성분들한테 또 많이 임균성 요도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요 이제 그 튜머 종양이 이렇게 방광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요 암이 이렇게 방광 안에 그냥 점막층이 붙어 있느냐 아니면은 얘가 근육까지 침윤이 돼서 스며들어서 이렇게 암을 이제 그 유발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데까지 이제 메타 전이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암 같은 경우도 그냥 침윤되지 않은 거냐 침윤된 거냐. 그래서 이제 뭐 그 조기암 아니면 진행성 암 뭐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 전이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암에 대해서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레스라 스트릭처. 스트릭처라는 단어는 협착이라는 단어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도벽에 이렇게 뭐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그 외과적인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반응이 생겨서 그러니까 요도벽에 반응이 생기면서 우리 셀룰라이트화 되면 이렇게 부들들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다가 요도 내강이 조금 좁아진 요런 상태를 이제 유라스랄 스트릭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염증이 발생을 했을 때 반응이 생기면서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상 후에 우리 뭐 그거 있잖아요. 소변줄 낀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넬라톤이라든지 카테타 이렇게 이제 계속 자극을 이렇게 주다 보면 외상 후에 거기에 이제 상흔이 생기면서 스트릭처 협착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포스페디어스라고 해서 스페디어스라고 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그 요도의 개구가, 요도가 이제 열리는 구멍이 음경 아래쪽에 있을 때는 요도 하열 또는 요도 및 열림증이라고 해서 얘는 하이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 가지고요. 하이포스페디어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이퍼. 그래서 이 요도의 개구부가 음경 위쪽에 있는 이런 경우를 하이퍼스페디어스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미사를 계속 위주로 공부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접두사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하이포냐, 하이퍼냐. 그래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느냐, 좀 밑에 쪽이냐, 위쪽이냐에 따라서 하이포, 하이퍼를 사용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관이 이렇게 유레터, 요 관이 협착이 되다 보니까 소변이 이렇게 역류하는 것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진단 용어를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수술 용어를 볼게요. 우리 수술 용어 같은 경우는 레날 바이옵시. 자, 바이옵시는 생검이죠. 그래서 신장에 있는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하는 방법을 이제 바이옵시 생검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픈 바이옵시가 있고 클로스드 바이옵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절개를 해서 생검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바이옵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프렉토미라고 해가지고 우리 액토미는 절제술이죠. 그래서 이 네프렉토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토탈 네프렉토미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신장을 전체를 다 이제 그 한쪽을 이제 전체 절제하신 경우는 이제 토탈 네프렉토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네프렉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헤미 반만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콩팥 절제술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헤미라는 그 접두사를 써서 헤미 네프렉토미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시스, 우리 박리술,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이시스, 박리술이라고 하는데요. 네프롤라이시스라고 해서 우리 콩팥을 박리, 라이시스했다. 그래서 네프롤라이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박리, 그 다음에 고정, 고정은 팩시라는 전미사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네프로팩시라는 단어는 콩팥을 고정했다. 그래서 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고정시킨 것을 팩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콩팥의 신장에 이제 결석이 있을 때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프로리소토미라고 해가지고 네프로리소토미 해서 신장에 있는 그 돌을 제거를 했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엘로 리소토미라고 해서 우리 그 깔때기 신우에 결석이 발생한 것을 제거한 것을 파이엘로 리소토미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오토미는 절개술이잖아요. 그래서 파이엘로토미라는 것은 신우를 절개했다. 자, 그 다음에 레피는 봉합술 또는 꿰맴술이었죠. 그래서 네프로레피라는 단어는 신장 봉합술 또는 콩팥 꿰맴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얼로 깔때기 신우를 플라스틱 성형을 했대요. 그래서 깔때기 성형술 또는 신우 성형술이라는 단어는 파이엘로플라스티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분 절제를 했죠. 여기 이제 튜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튜머를 이제 얘를 딱 자르면 그냥 네프렉토미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부분만
반만 이제 이렇게 절제한 것을 헤미네프렉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여기 이제 봉합을 했죠. 그죠? 레피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콩팥 이식. 그래서 우리가 이식은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뭐 이식도 사실은 뭐 심장 이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골수 뭐 이렇게 이제 이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장 이식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키드니가 두 개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앞에서 배우셨죠. 키드니는 한 50%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해보면 이제 신장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레날 페일러 신부전 기억나시죠? 이 레날 페일러에서 크로닉 레날 페일러 CRF이신 분들 크로닉 레날 페일러라고 해서 이제 만성 신부전이신 이 CRF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요 트랜스플란테이션 신장 이식을 받으셔야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콩팥 이식 받았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얘를요, 네. 자, 보시면 약어로 KT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KT 하면 왠지 뭐 핸드폰 회사 같기는 한데 요 KT가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는 약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CRF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알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투석,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내과에 뭐 투석실, 뭐 구비,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보셨을 건데, 요 투석실 같은 경우는 헤모다이알리시스라고 해서 혈액 투석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 다이알리시스 투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공적으로 혈액을 이제 투석하는 요런 것을 이제 그 다이알리시스라고 하는데 우리 페리토니얼 다이알리시스라고 해가지고 복막 투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복막 투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혈액 투석하고 같이 시행하는 간헐적인 인터미턴트 간헐적인 복막 투석이 있고요. 항상 환자가 확인하고 착용하고 있는 컨티뉴어스 계속 지속적으로 그 복막 투석을 하는 여기 보시면 CAPD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막 투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이제 그 인사이트가 좀 있으시고 그 작동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고요. 거의 대부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 투석, 그래서 헤모 다이알리시스라고 해서 우리 이 뒤에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인공적으로 기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동맥을 통해 가지고 해서 이제 정맥으로 걸러낸 피를 보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혈액 투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앞에서 계속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약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ESWL 이라는 단어를 앞에서도 했었어요. 그래서 체외에서 그 쇼크웨이브 충격파를 넣어가지고 그 혈액을, 그러니까 그 돌을 깨가지고 쇠석을 해가지고 배출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ESWL 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토미라고 해가지고 우리 네프로스토미라고 해서 창을 냈다. 그래가지고 이제 루라는 단어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콩팥에 구멍을 내가지고 기능을 하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레터, 요 간에 액토미, 절제를 하는 것을 유레테렉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유레테로라이시스, 박리였었죠. 그래서 요관을 이제 박리시키는 요것을 이제 유레테로라이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레터, 요관의 리소토미라고 해서 돌 제거한 거, 요관에 있는 그 결석을 제거하는 것을 유레테로 리소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스토미, 여기 있는 스토미하고 똑같죠. 그래서 네프로스토미는 콩팥에다가 창을 내는 거고요. 그래서 뭐 루 또는 뭐 조루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 관에다가 유레터에다가 스토미 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요 관에다가 구멍을 이제 내 가지고 창을 낸 것을 이제 그 유레테로스토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레터 요 관의 시스트 방광 그 오스토미라고 해가지고 우리 연결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관하고 방광을 연결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요관 절제술이라고 해서 여기 노랗게 요관이 있죠. 그래서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면 방광까지 소변을 전달하는 것을 요관 유레터라고 하는데, 요 노란 유레터를 절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그 페리토니얼 다이알리시스, 그 다음에 헤모 다이알리시스라고 해서 복막투석, 혈액투석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복막투석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카테터로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내서 연결시켜서 그 노폐물을 이제 그 걸러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혈액투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혈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동맥, 정맥으로 해가지고 혈액을 기계를 통해서 여과시키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어디서 책을 보니까 그 독일의 한 의사가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 혈액투석 환자, 그러니까 CRF 환자가 혈액투석을, 우리 보통 혈액투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환자분들 보시면 월, 수, 금 아니면 뭐 화, 목, 토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혈액투석을 하시는데, 요 혈액투석을 한 번 걸렀을 때 치사율, 그러니까 사망률이 40%까지 올라간다라고 발표한 그 독일 의사의 그 책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CRF 환자분들, 만성 심부전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혈액투석을 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티. 플라스티는 성형술이죠. 그래서 유레터 방광의 메스크, 요관, 유레터 요관, 메스크 방광. 그래서 요관 방광 성형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트의 액토미, 그래서 방광 절제술 또는 낭종 절제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리소트립시라고 해서 돌을 이제 이렇게 깨는 거, 돌을 깨가지고 이렇게 뭐 요 도라든지 통해가지고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리소트립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스코피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이 스코피는 이제 뭐 그 내시경 검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토스코피라고 하면 시스트 방광경 검사 또는 방광 보게 검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방광을 여기 보시면 이 내시경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눈으로 직접 방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이제 방광경 검사, 시스토스코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리너리 그 카테터라이제이션, 우리 카테터
카테터 삽입이라고 하는데요. 요 카테터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도뇨, 그래서 도뇨는 단순 도뇨가 있고 유치 도뇨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치 도뇨 같은 경우는 소변줄을 이제 착용하고 계시는 거, 이렇게 카테터를 방광에다가 삽입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풍선 모양처럼 만들어서 고정시켜서, 그래서 요일을 못 느끼시거나 아니면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리너리 카테터라이제이션, 그래서 이제 유치 도뇨 또는 이제 단순 도뇨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토미, 유레스로토미라고 해가지고, 오토미는 절개술이죠. 그래서 요도를 절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시스토스토미라고 해서 방광에 구멍을 내는, 그래서 이제 그 창을 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피, 우리 이제 봉합술, 그래서 유레스로 레피라고 해서 요도, 유레스라 요도를 이제 봉합한, 꿰맨 것을 유레스로 레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뇨기계 공부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